안녕하세요. 이 시간부터는 이제 또 분사 문제 풀어요. 지금 이제 분사가 끝나고 나면 이 그 동사 파트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 그 동사 파트 중에서 준동사 부분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동명사 같은 경우는 약간은 쉽지만 암기할 사항도 많고, 근데 이제 이 분사 같은 경우는 이 준동사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연습이 좀 충분히 된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연습이 안 된 학생들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좀 많이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일단 문제 풀고 나서 다시 그 우리 본 교재 그 문법 연습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좀 연습을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객관식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그 수동태에서 능동, 수동 이 부분 우리 한번 정리했었는데, 그 능동, 수동 개념이 여기서는 좀 정확하게 잡혀야 되니까 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약하면 다시 한번 이론 부분 공부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자, 그리고 이 분사 단원은 문제 구성이 되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이 첫 번째가 분사라고 하면 두 번째가 분사 구문이라고, 그 용어 차이는 안 나 보이지만 여기선 좀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분사 문제는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이걸 결정하라는 문제들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몇몇 문제는 이 부정사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종합이 되고 나면 이 분사 파트가 정리가 되는데, 이 분사 파트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형용사랑 연관된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분사 구문은 이거는 이제 문장 전환과 바로 맞물리거든요. 문장 전환과 관련을 해서 뭐 부정사랑 동명사에서도 우리 해봤지만 의미상 주어, 그 다음에 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돼줘야 되고, 대신 부정사하고 동명사에서 우리가 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접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사 구문은 성격이 부사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8단원 분사에서 배우는 부분이 바로 형용사랑 부사가 이렇게 맞물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좀 정확하게 구별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나가면 맨 처음에 할 때는 분사 문제인지 분사 구문인지 이런 거 자체도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점점 형용사 부사도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연결이 될 테니까 요걸 꼭 명심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매단은 말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워도 먼저 문제를 풀어놓고 설명을 들어야지, 문제를 설명부터 먼저 듣고 거꾸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이해도도 떨어지고 머릿속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 설명을 들으세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해요. 문제를 이렇게 푸는 이제 요령도 있으니까 요령도 좀 잘 기억해 보고요. 먼저 선택지를 보면 형태가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각각이. 근데 그 중에 눈에 제일 익숙한 표현이 1번 같은 표현, 2번 같은 표현이 이제 제일 익숙할 거예요. 3번은 이렇게 ing가 돼 있으니까 이제 한번 건너뛰는 거고, 여기 또 there, being 이렇게 쓰니까 또 형태가 굉장히 낯설을 텐데, 일단 익숙한 형태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보세요. 택시가 없다, 길거리에 택시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주어 동사, had to는 must의 대용어구니까 had to go, 이게 이제 동사라고 보면, 그래서 나는 걸어서 집에 가야만 했다. 택시가 길거리에 없었다, 그래서 걸어서 집에 가야만 했다. 내용이 대충 연결이 되죠. 자, 이때 1번과 2번 형태가 조금 더 익숙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의 형태를 바로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빈칸에다가. 그러면 유도부사 대어가 들어있고 택시가 주어가 되고, 방금 해석한 것처럼 비동사가 일형식일 때는 있다 없다가 되니까 길거리에 택시가 없었다, 나는 걸어서 집에 가야만 했다. 그러면 전체적인 윤곽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there was가 답이 될 수 있냐, 요걸 따졌을 때 앞문장은 여기까지 정확하게 일형식으로 완벽한 문장이고, 뒷문장도 이제 완전한 문장일 거 아니에요.
뒷문장이 틀릴 일은 없잖아.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there was를 집어넣었더니 내용은 나왔는데 문제는 문법적으로 여기에 접속사가 있어야 답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결론은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으로 넘어가고 3번 넘어가고 4번 넘어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1번을 집어넣었더니 내용은 성립이 되는데 문법적으로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틀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변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ing가 있는 걸 보고서 이 문제는 분사구문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분사구문으로 고쳐버리세요. 여기는 이제 뜻이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오면 자연스러울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 택시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걸어가야만 했다. 그러면 때문에라는 부사절 접속사 있다 치고 여기서 분사구문으로 고쳐버려요. 접속사는 생략, 대어는 뒤에 나오는 I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대어는 뜻은 없지만 그대로 써야 돼요. 지금 분사구문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was는 과거, 여기 had to go, 여기도 과거. 그래서 was를 being으로 고치고 나머지 쭉 다 쓰면 그러면 문장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어가라 이 말이에요. 1번을 집어넣어서 1번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번을 집어넣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제일 익숙한 표현을 먼저 집어넣어서 거기서 알맞은 표현을 떠올린 다음에 거기서 변형을 시켜가지고 선택지에서 찾아야지 정확하게 나오지 1번 집어넣어서 안 되고 2번 집어넣어서 또 했더니 안 되고 계속 생각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원점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다가 초점이 자꾸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문제는 또 이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선택지를 활용해봐라 이 말이에요. 선택지를 활용해서 하면 의외로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으니까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자, 이게 1번이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그래서 1번 문제는 분사구문 문제였어요. 자, 2번을 보니까 또 선택지를 항상 먼저 보세요. 여기 ing는 이제 현재 분사일 수도 있고 뭐 동명사일 수도 있고 방금 했던 분사구문일 수도 있고 근데 3번은 과거 분사 나왔죠. 그럼 일단은 그냥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이렇게 구별하라는 문제겠구나. 그리고 이제 선택지에 다른 거 보면 2번은 명사고요. 4번은 이그조 스티브까지는 형용사고 LR 붙였으니까 형용사가 이렇게 그러니까 형용사에 LR 붙였으니까 부사 이렇게 돼서 선택지가 이제 품사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문법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뭐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바로 뒤에 접속사 when 나왔죠. when부터 끝까지가 바로 일단은 부사절처럼 봐야죠. 그들이 산의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매우 지쳤음을 느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뭐냐면 felt라는 지각동사 나왔죠. 그럼 felt라는 지각동사는 2형식이나 5형식에서 주로 쓰는데 바로 이 자리에 이제 알맞은 말 집어넣으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주격 보호겠구나.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 아니면 명사인데 지각동사 뒤에 명사가 들어가려면 전치사 like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2번과 4번은 안 돼요. 그래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번 문제는 분사 구문, 부사 구의 역할하는 2번 문제는 이렇게 따져서 바로 분사 문제구나. 다시 말해서 형용사 역할하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사에서 배웠던 걸 또 해봐요. 주격보어는 주어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주어랑 관계를 따져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그조스트는 지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지치다가 아니라 지치게 하다. 그러면 주어랑 이 지치게 하다의 동사랑 의미 관계를 따져요. 내용상 관계를 따져서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되냐 동사 목적어 관계가 성립되냐. 만약에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되면 이런 걸 우리가 능동 관계라고 그랬고 동사 목적어 관계가 성립되면 수동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능동 관계면 답이 현재 분사가 되는 거고 수동 관계면 과거 분사가 답이 되는 거고 지금 내용상 산에 오른 거죠. 그들은 지쳤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봐요. 그들 주어 동사 관계인지 그들이 지치게 한 건지
그들이 지치게 한 건지 그들을 지치게 한 건지를 잘 따져보면 산에 오르는 것이 산에 등반을 하는 것이 그들을 지치게 한 것. 요 내용이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 관계를 따지라 이 말이에요. 수동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과거분사 3번이 정답이에요. 방금처럼 또 문제 푸는 방식도 기억을 잘 해두세요. 그래서 지금 1번은 분사구문, 2번은 분사문제 이렇게 성격 다른 게 지금 처음에 두 문제로 쭉 나왔고, 다음에 3번 3번은 이건 단순 암기예요. 표현은 어렵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적어줄 테니까 확인을 해보세요. So far as 여기는 주어가 he라고 돼 있는데 I라고 집어넣어서 표현을 외워버리세요. So far as I am concerned. 이걸 사전에 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So far as he was concerned 이렇게. 다른 형태는 볼 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so far as I am concerned, I를 집어넣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이래서 뜻이 이렇게. 나에 관한 한, 내 견해로는 이런 뜻이에요. 나에 관한 한 또는 내 견해로는 해서 이제 정답은 3번이고 암기사항이에요. So far as I am concerned는 동의어가 또 이렇게 as for me 그리고 한 가지 더 for my part 표현들이 다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실제 문장이나 이렇게 시험에는 직접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기를 해야 되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수거를 외울 때는 원형으로 외우는데 여기는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를 집어넣어서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는 주격을 썼죠. 근데 여기는 목적격이고 여기는 소유격이죠. 그래서 이걸 원형으로 해서 외우면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아예 단어를 구체적으로 집어넣으면 뭐 I 자리에 he 집어넣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자, 3번 답은 3번이 정답. 다음 4번. 선택지를 보면 여기 이제 뻔히 이렇게 이제 과거분사 같은 거 나왔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현재분사, 과거분사 문제는 이 부정사하고 바로 맞물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페인트 같으면은 동사 원형이고 여기 to paint면 이제 to 부정사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문제로 가서 요 자리에다 이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head는 사역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나왔고 바로 이 자리는 목적격 보어. 그러면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랑 관계를 따지니까 집하고 페인트하고의 내용 관계를 따져서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 내용을 따져야 되고요.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여기 똑같이 사역동사가 나왔는데 이제 목적어 자리엔 us 이렇게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도 페인트를 집어넣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하고의 내용 관계를 따져야 돼요. 그 다음에 집에 페인트를 칠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집과 우리와 집과 페인트, 페인트는 페인트 칠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어 동사 관계를 바로 따지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집에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집이 우리에게 페인트를 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집에 페인트를 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랑 페인트는 주어 동사 관계가 되고 집을 페인트 칠하는 거니까 페인트하고 집은 동사 목적 관계가 성립돼요. 그럼 여기는 집이 목적격 보호가 집을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는 PP가 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직접 칠하는 거죠. 주어 동사 관계. 근데 여기 사역 동사죠. 그럼 여기에 현재 분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동사 원형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4번 정답은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보고 먼저 문제에 초점을 잡고 나서 이제 바로 이렇게 핵심을 짚어나가면서 이제 문제를 풀면 되고. 다음에 5번. 여기 keep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좀 정리를 해둬요. keep 다음에 ing가 나오면 뜻이 계속해서 뭐뭐 하다.
keep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ing가 나오면 요게 바로 O 형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ing가 바로 목적격 보어. 그리고 이 목적어랑 여기 있는 동사는 주어 동사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고 목적어가 계속해서 이것을 하게 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심할 게 keep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from ing. 여기 ing는 동명사예요. 요때 keep은 위에 두 표현은 내용상 긍정적인 개념이었죠. 근데 아래 나오는 keep은 부정의 뜻이에요. 막다, 방해하다. prevent랑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keep 뒤에는 이 from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변해버리니까 이걸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니까 4번에 ing도 있지만 3번에 from ing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 해석이 이렇게 선행이 되면서 문제로 접근을 해야 돼요. wait for a long time은 오랫동안 기다리다. 그녀는 나를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겠다. 그러면 내가 기다린 거죠. 내가 기다린 거. 뭐 그 여자는 내가 기다리는 걸 방해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야. 그녀는 나를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다리게 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간단하게 풀려면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니까 정리를 한번 해준 거예요. 자, 다음 6번 문제는 또 set라는 요 동사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을 시켜놨거든요. 그러면 set에는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타동사로 쓰이기도 하고 사역의 의미도 있어요. 시키다, 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그런데 태양이 주어예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우리는 밤새 거기서 머물렀다. 그러면 내용상 뒤쪽 내용은 완전해. 그러면 이 부분이 부사 구의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분사구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분사구문 문제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태양, sun이 나왔고 set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런 뜻이 생각이 나야 돼요. 해가 졌다 할 때 the sun이 주어가 되고 동사는 set. 요때 set은 자동사예요. 해가 지다. 해가 뜨다 하면 sunrise. 해가 지다 하면 sunset.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set은 자동사거든요. 그러면 앞에 접속사만 있어주면 이제 시제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요. 태양이 해가 졌기 때문에 우리는 밤새 거기서 머물렀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내용이 성립이 되죠. 여기서 이제 분사 구문으로 고쳐요. 접속사는 생략하고 the sun과 we는 다르니까 the sun을 쓰고 그 다음에 set 이제 시제를 무시해서 만약에 여기가 과거인데 여기도 과거다. set은 3단변하고 똑같으니까 과거형 set이라고 하고 그럼 이것도 과거고 이것도 과거면 답은 setting. 그런데 내용상 해가 졌기 때문에 우리는 머물렀다. 머무른 게 과거라면 진 거는 한 시제 과거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완료형을 써야지. having set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선택지를 보니까 setting이라는 이런 단순형은 아예 없죠. 여기에 이제 진행형의 의미가 들어가 있긴 한데 내용상 또 진행의 의미가 들어가긴 좀 말이 안 맞고 해가 지고 나서 우리가 머물렀다 이러니까 한 시제 과거가 맞는 거죠. 그래서 6번 답은 3번이 답이에요. having set. 완료형.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문장 전환할 때 우리 부정사, 동명사, 분사 구문에서 계속 단순형, 완료형. 단순형은 주절과 같은 시제. 완료형은 주절보다는 한 시제, 과거 시제. 이걸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다음.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문제를 풀다가 이제 혹시 틀릴 수는 있겠죠. 근데 틀렸는데 여기랑 관련된 얘기를 우리 이론 시간에 했던 걸 다 다시 끄집어내서 하게 되면 그만큼 시간 낭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단순화시켜서 답을 풀어주는데 문제는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면 옛날에 그 이론 시간에 했던 그 교재 또는 노트 필기했던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보완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익혀나가면 되니까. 선택지를 보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로 이제 변화가 돼 있는데 이제 뭐가 됐든 다 his arms는 이렇게 다 들어 있어요. his arms는 이렇게 들어 있으니까
팔을 접었다, 팔짱을 꼈다 이런 말이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로 올라가면 이렇게 문장 전환이랑 관련되는 게 나오면 빨리 정확하게 대조를 하세요. 그럼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맞아요. 그럼 여기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공부가 된 학생들은 바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뭘 했었냐면 그녀는 언덕 위에 섰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때 and 주어 she는 생략하고 시제가 과거라고 하고 closed her eyes, 이걸 이제 대표적인 예문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녀는 언덕 위에 섰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이걸 분사구문으로 고치면 이렇게 돼요. and 생략하고 closing her eyes. 이 표현하고 이 표현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쳐가면서 연습을 했던 학생들은 여기서 바로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closing her eyes는 이렇게 바꿔도 돼요. her eyes closed, 이렇게. 여기에는 빙이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표현은 우리가 공부할 때는 만사를 고려해 보면이라는 수거 있죠. 그 수거의 동의어를 유도해 주기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close의 목적어가 뒤에 있을 때는 ing를 붙이면 되는데 close의 목적어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close는 BPP로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분사구문으로 고치면 빙 PP, 그리고 빙은 생략이 되니까 요게 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her eyes closed가 바로 독립 분사구문이에요. 양쪽의 주어가 달라서 이렇게 의미상 주어를 써준 문장, 독립 분사구문. 그럼 이 경우에는 앞에다가 이렇게 with를 붙여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택지에 보니까 1번처럼 with가 붙어있는 표현이 선택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답은 her eyes closed처럼 his arms가 fold의 목적어인데 his arms를 먼저 쓰게 되면 여기는 빙이 생략된 거고 답은 folded,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자, 다음 8번. 선택지에는 make가 쭉 변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 보면 the first commercial film, 최초의 상업 영화. 여기 the first commercial film이 일단은 주어라 봐야 되고, 그러면 이 자리에 이제 동사가 올 수가 있고요. 그러면 3번이나 4번 같은 형태. 그리고 in California 뒤를 봤더니 was completed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문장의 동사라고 봐야죠. 그러면 여기는 문장의 동사 형태에 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영화를 수식해야 돼요. 캘리포니아에서 제작되어진 상업 영화는 1907년에 완성되어졌다. 그래서 문장의 동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3번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이건 완료형, 단순형인데 영화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영화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진 영화, 이렇게. 그래서 이제 made가 이렇게 정답이 되면 과거 분사가 부사구의 수식을 받아서 길어져서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사이에는 요게 생략됐다고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요게 생략된 거야.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는 만들어지는 거지. 캘리포니아에서 제작되어진 필름. 자, 그래서 8번 답은 4번. 다음 9번. 선택지에는 disappoint라는 표현이 쭉 있어요. 그러면 실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disappoint는 실망시키다. 실망하다가 아니라 실망시키다. 그 표현이 이제 여러 가지로 변형이 돼 있고 3번은 동사 원형이고 1번, 2번은 현재분사, 과거분사 써진 꼴이고 4번은 또 명사예요. 자, 그러면 또 문제로 올라가면 on the contrary, 그와는 반대로, 이거 중요한 뜻이니까 외워두고, 그와는 반대로 그녀는 하고 이제 그에게 뭐 한 것처럼 보인다. 이 문제가 이제 또 처음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요.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실망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는 또 kind라는 표현이 나와서 친절한 이런 의미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추가로 기억하는 거예요.
영어 표현 중에 요 kind of는 부사로 쓰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kind of는 바로 이거예요. 약간이란 뜻으로, 다소란 뜻으로. 그래서 결론은 아무 의미 없는 거다라고 봐야 된다고. 그래서 요걸 무시해버리고 바로 요 자리로 들어가서 이제 처리해주면 돼요. 그 여자는 그 남자에게 다소 실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만약에 disappoint를 여기다가 능동형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녀가 실망시킨 거지. 그러면 누군가를 실망시킨 거니까 disappoint 뒤에 목적어가 바로 와야 돼요. 근데 목적어가 없죠. 그 말은 그 여자가 실망시킨 게 아니라 뒤에 내용상 이 제3자가 또 나와 있죠. 그 남자가 그녀를 실망시킨 거예요. 그래서 답은 수동관계 1번이 정답이에요. disappointed. 그녀는 그 남자에게 약간 실망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여자가 실망시킨 게 아니라 그 여자를 실망시킨 거예요. 그 남자가. 답은 1번. 다음 10번. 10번도 이제 처음에 하는 학생들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지를 봤더니 1번은 it is 주어 동사 나왔고 3번은 거기에 접속사 대시 하나 들어있고 4번은 부사고 5번에는 이렇게 when이 나왔으니까 이제 분사구문처럼 변형된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위를 보니까 이제 약간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차근차근 가요. but은 등위 접속사니까 but이 연결하는 거 찾아보고 여기 and도 등위 접속사니까 and가 연결하는 거 찾을 거고요. 그리고 뒤를 보니까 will it 요게 동사, the bear 요렇게 주어, 그 다음에 almost는 anything 수식, anything이 목적어. 그래서 여기 the bear 이하는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부사절이라든가 그런 식이 돼야겠죠. the bear 이하가 완전한 문장이니까. 그럼 일단 큰 구분은 했고요. 여기 이제 and서부터예요. and가 연결하는 건 저 hearing이라는 표현과 smell일 거라고. 형태는 다르지만 내용상 요건 냄새잖아요. hearing은 듣는 거고. 그러면 sense of smell 이러면 후각. sense of hearing and가 연결하는 게 이제 smell과 hearing이라고 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sense of hearing 이러면 청각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내용상 and가 연결하는 건 hearing과 smell이 맞구나 라는 건 나왔죠. 자, 다음 여기 but이 연결하는 건 바로 뒤에 형용사 뒤에 후각과 청각 이렇게 됐죠. but 앞을 보니까 poor vision 이렇게 나왔죠. 좋지 못한 시력. 그럼 이거는 시각, 이건 청각, 후각. 그러니까 이제 내용상 대등한 것들이 쭉 나왔죠. 그러면 but이 연결하는 건 excellent부터 hearing까지 훌륭한 후각과 청각. 그리고 앞쪽엔 좋지 못한 시력. 그래서 poor vision. but이 연결하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러면 결론은 with라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바로 여기까지란 얘기예요. 그리고 곰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곰은 거의 어떤 것이든 먹어 될 것이다. 이렇게 됐으니까 곰의 특징을 설명한 거예요. 시력은 좋지 못하고 대신 청각과 후각은 아주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윤곽은 잡혔죠. 자, 그러면 이제 1번을 집어넣어요. 여기 with부터 여기까지는 수식어를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러면 1번을 집어넣게 되면 맞냐 틀리냐를 따져봐요. 근데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여기도 또 주어 동사가 나와버리면 접속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접속사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문법적으로는 맞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시 가리키는 건 곰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1번 말고 3번을 보니까 접속사 이렇게 나왔죠. 근데 문제는 대시 이끄런절이 문장에 이렇게 앞쪽에 나왔을 때는 대부분 주어로 쓰이는 거지 대절이 부사절로 이렇게 앞쪽에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3번은 문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대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서 부사절일 리가 없다고. 그리고 명사절이어야 되는데 명사절이려면 더 bear라는 주어가 여기 있는데 명사절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긴 하지만 3번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다른 형태들은 조금 느낌이 안 오죠. 그리고 이 when이라는 표현만 이제 약간 가능한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번에서 생각을 해봐요.
3번은 대시 내용 때문에 안 맞는 거고 1번은 it is heavily라는 표현이 들어갈 여지는 있는데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분사구문으로 고쳐버려요. 그러면 접속사 생략. it은 곰을 가리킨다고 하고 it 생략. 그 다음에 is는 시제가 같다고 하면 being으로 바뀌는데 분사구문에서 being은 생략해도 되죠. 그래서 오히려 답이 2번이 답인 거예요. 4번을 집어넣으면 when having 이렇게 나갔으니까 이제 built라는 단어를 여기다 넣어놓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면 곰이 주어가 같으니까 곰은 생략됐다고 하고 having built 이렇게 됐죠. 그러면 build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뭐 건설하다, 만들다 이런 거잖아요.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곰이 뭔가를 만들었다 이렇게. 근데 뭐라는 목적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4번은 형태는 맞아 보이겠지만 내용상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제일 답이 아닐 것 같은 2번이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2번을 답을 해야 되는데 이제 뜻이 문제거든요. 요걸 여러분들이 외워 놓으세요. heavily라는 표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heavily built 요 표현이 뭐냐면 육중한 체격을 가진 이라는 별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곰은 이런 신체적 특징과 육중한 체격, 엄청나게 큰 체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곰은 육중한 체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곰은 거의 어떤 것이든 다 먹을 것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heavily built의 뜻을 알면 이제 답이 왜 이렇게 된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윤곽을 잡을 거예요. 다음 11번. 이 시간은 11번까지예요. use라는 단어를 이제 변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지를 보니까 use가 쭉 변형이 돼서 나왔고 문제로 가는데 she가 주어, could complete가 동사, her work가 목적어, 그 다음에 이제 in half the time 이거는 이제 수식어라고 보면 그녀는 반 시간 만에 그녀의 일을 완성한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근데 여기를 보니까 could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는 조금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컴퓨터를 사용한다 이런 말이 될 테니까 use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제 능동의 형태로 이제 들어가야지. 그러면 요 2번하고 4번 같으면 만약에 used가 답이라면 being이 생략된 거니까 수동형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타동사가 수동이 됐을 때 뒤에 목적어가 오면 안 되죠. 타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be used. 타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뒤에는 목적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컴퓨터라는 단어가 use 뒤에 있으니까 이게 목적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번과 4번은 자연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1번 아니면 3번인데 1번과 3번은 차이점이 이건 완료형이고 이건 단순형이에요. 그래서 using이나 having used를 집어넣었을 때 주어는 같으니까 생략을 했겠죠. 그래서 she, 그녀가 컴퓨터를 사용했다면 그녀는 그녀의 일을 반 시간 만에 그녀의 일을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컴퓨터를 사용했다면 반 시간 만에 끝낼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시제가 같다고 봐야지. 그래서 완료형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답은 3번 단순형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ould complete를 하나의 힌트로 보고 뭔가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요걸 보고서 가정법 과거가 떠올랐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결론은 여기서 나오는 using the computer는 가정법 과거에서 바로 요렇게 if she used the computer 그녀가 컴퓨터를 사용했더라면 사용을 안 했는데 사용 안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만약에 그녀가 그 순간에 컴퓨터를 사용했다면 그녀는 반 시간 만에 이 일을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완벽하게 문장 성립되죠. 가정법 과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if를 이제 분사구문으로 고치면 if 생략하고 if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꿨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if 생략하고 she 같으니까 생략하고 여기 시제랑 여기 시제 같죠. 그래서 used를 using. 그러면 완료형을 쓸 여지는 없는 거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보면 답에 대한 확신이 더 설 거예요.
자, 그래서 11번 정답은 3번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 틀렸더라도 설명에 대한 이해가 된 학생들은 공부가 조금만 더 되면 되는데, 이제 전혀 가닥도 안 잡히고 설명도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공부를 다시 한 다음에 여기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이 문법 단원 20단원 중에 다 어려운 게 아니고, 처음 풀 때는 어렵지만 이제 두 번째 바퀴 돌아올 때는 그 문제 푸는 요령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내용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복습할 기회가 있을 테니까, 어떤 단원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두 번째 정도 듣다 보면 이제 다 정리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몇 단원만 좀 어려운 것 뿐이니까, 적어도 2회독을 하고 나면 큰 윤곽은 잡힐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단원에 어려운 항목만 집중해서 공부하게 되면 점점 이제 자신감이 생길 테니까, 지금 어렵더라도 이론 공부를 좀 다시 병행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문제풀이랑 연결시키는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풀기로 하고, 이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했어요.